부천시가 소사본동의 부천 하나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지난 12일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의 사후 방역을 지켜본 부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방역팀이 방역복을 입지 않은 데다 현장 도착이 늦어 시민들이 직접 방역까지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지역 화훼 농가들도 위기인데요. 팔지 못한 꽃들을 팔아주자는 의미에서 꽃시장이 열렸습니다. 공적 마스크 오보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장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를 시작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발빠르게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막상 시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이정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스프레이형 소독제를 뿌리고 또 다른 남성은 빠른 걸음으로 소독을 하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이달 들어 확진자 2명이 발생한 부천 한 아파트의 CCTV 영상. 화면 속 부천시 방역팀은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확진자가 오전 10시쯤 병원으로 이송된 지 7시간 만에 이루어진 첫 조치. 기다리다 못한 주민들은 지자체 방역팀보다 2시간 먼저 자체 소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올릴 것만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그 소독과 방역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한 유감을 좀 표명하고 소독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접했었던 거고.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온 인근 지역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발 늦은 대처에 제대로 갖추지 않은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이웃의 확진 소식을 들은 후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지자체의 허술한 방역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는 대로 전체 몸을 다 커버하는 방역복을 입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하나 쓰고 뛰어다니면서 설렁설렁 뿌리고 그런 방역을 하면 누가 그렇게 안심하고 상황을 보겠어요. 이에 대해 부천시는 공용공간 내 사후 방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며 시간차가 벌어진 소독 역시 보건소에서 주민들은 알지 못하게 다녀가는 상황이 있었다며 해명했습니다. 수도권에도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빈틈없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방역체계 곳곳에도 구멍이 보이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부천시가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역의 한 요양병원인데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이 요양병원에 지금 부천에서 처음으로 코호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부천 하나 요양병원인데요. 이곳 간호사 1명이 지난 12일 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일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부천시가 이제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한 건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호트 격리는 감염병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감염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 이제 관계자를 전원 격리 조치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조치에 따라서 부천 하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환자들 모두 현재 지금 격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직원은 85명, 환자는 142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모두 227명입니다. 규모가 꽤 큰 병원인가 보네요. 네, 꽤 규모가 좀 있는 병원이 요양병원이고요. 부천시가 이번 코호트 격리 조치에 대해서 브리핑을 열었는데 네. 장덕천 부천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간호사 진술상으로는 병원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했고 그다음에 의료용 장갑 그 글러브를 끼고 생활했다고 하는데 병원 그 안에서 코호트 그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와 그다음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 의료용품, 그다음에 생활용품, 식사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부천시에서 제공하기로 해서 오늘 아침. 네, 부천에서 지금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가 취해진 그 요양병원에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교회 예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네, 현재 부천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13일 부천에서 3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에 앞서 12일에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7명인데 이들 7명 모두 부천 소사본동의 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코호트 격리된 간호사 역시도 이 교회 교인인데요. 네. 앞서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 건물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실들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네. 이곳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중 한 명이 이제 부천 시민이 있었는데 이 시민이 해당 교회 신도입니다. 이 확진자가 지난 8일 예배를 위해 해당 교회를 찾았는데요. 부천시는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종교 집회나 예배를 좀 자제해 줄 것을 종교계에 당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와중에 부천에 첫 코호트 격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코호트 격리가 된 부천 하나요양병원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현재 부천시는 격리된 사람들 중에서 38명이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중 16명은 자가격리 중이고 22명은 현재 병원에서 격리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기존에 병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환자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 중에 중증 환자가 한 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음성 판정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중증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제 전원 조치할 예정이고요. 네. 비교적 경증인 환자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한 후에 다른 병원 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 코호트 격리가 언제 해제될지는 부천시도 아직까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됐죠. 그런데 약국이나 우체국 등 판매처에 마스크를 사러 간 주민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지자체별로 보도 자료와 SNS 등을 통해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을 통일한다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을 돌아보니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신다희의 기자입니다. 마스크 판매 시작 30분 전 약국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줄을 서고 다리가 아픈 할머니는 의자에 잠시 걸터 앉습니다. 사람 많이 있는데 가지 말라고 맨날 방송에 하는 거 그 말인데 이렇게 사람을 1시간씩 맹게 세워놓게 맹기리냐고. 1시에 오라 그러는데 벌써 줄 서 있으면 어떻게 판매량이 있는데 줄 섰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줄 서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후 1시 마스크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약사가 들어오는 손님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한 후 전산에 입력해 판매 가능하다는 알림이 뜨면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구매 가능 날짜나 대리인 수령의 기준을 잘못 알고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요거 생일인 줄 알았지. 생일로. 내년에 와야죠. 평일에 일을 하고 그래갖고 제가 대신 사다 놓으려고 했죠. 그러는데 뭐 안 된다며. 공적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스크 판매 시간이 달라 약국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주민이 많은 상황. 일부 지자체는 관내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을 통일한다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약국별로 돌아보니 지자체가 공지한 시간과 차이가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양천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이곳은 불과 10m 이내에 이렇게 약국이 3군데나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약국들도 제각각 상황이 다르다 보니 결국 공적 마스크 판매 시간을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줄이 시달리다가 밥 좀 먹으려고 하는 시간에 무슨 구청 직원들도 아니고 약사들이 그리고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1시, 5시간. 카톡방에 난리 났어. 여기서는 2시, 나는 2시밖에 못 판다, 3시밖에 못 판다. 약사들이 다 그 개인 사정이 있는 건데. 확실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상황이. 상황이 또 3시였다가 또 4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약국별 판매 시간을 계속 수정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컴퓨터가 익숙치 않아 결국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는 방법을 택합니다. 아니 그렇게 돌아다니고 보는 거 약국이 마당 틀리다 가더라고. 시간이. 혹시나하고 발품을 팔아야 돌는 사지. 약사들의 피로감은 누적됩니다. 아시는데 아셔도 불안하니까 판매 시간 통일도 결국 무용지물이 된 셈. 지자체는 약사회와 협의해 시간을 통일하고자 했지만 필수가 아닌 권고 사항인 만큼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한 100군데 정도는 1시, 5시를 고수하실 것 같고 지금 자율로 한 80개가 가실 것 같아요. 15군데 자율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약사님들이 이제 나도 그럼 자율로 그렇게. 근데 약사님들은 각자 개별 상황들이 있으시니까. 마스크 오브제 시행의 보완책으로 판매 시간 통일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지자체. 하지만 시시각각 상황이 달라지면서 약국들도 결국 자체 판매 시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주민들은 마스크 판매처를 찾아 헤매고 긴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지역 화훼 농가들도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졸업식이나 입학식, 또 크고 작은 행사들까지 취소되면서 팔지 못한 꽃들을 그대로 폐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런 농가들의 사정을 돕기 위해 김포에서는 특별한 꽃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꽃농사를 짓고 있는 김정구 씨. 봄이 오는 이맘때는 화훼 농가가 한창 특수를 누릴 때지만 올해는 예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에 입학식까지 줄줄이 취소되면서 제값은 고사하고 판로마저 뚝 끊겼습니다. 싸도 이렇게 잘 나간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만 아예 이 출하 자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활짝 피고도 하우스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꽃들. 하지만 이날은 세상 밖 구경에 나섰습니다. 트럭 한가득 꽃을 싣고 도착한 곳은 김포시청 앞 광장입니다. 이날 김씨 농가 외에도 여러 농가가 꽃을 들고 나왔습니다. 딱 하루만 열리는 특별한 꽃시장.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지역 꽃농가를 위해 김포시와 지역 농협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이제 생산비가 투입이 됐는데 판매가 부진하니까 자금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 농가에서는 큰 좀 보탬이 되고 여기서 많이 좀 감사드립니다.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은 물론 점심시간을 쪼개 나온 공무원들까지. 지역 농가를 도우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입니다. 코로나에 뭐 그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고자 해가지고 예.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 여파에 꽁꽁 얼어붙은 꽃시장. 작은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들은 농민들의 찬 가슴도 녹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인천 강화도로 들어가는 차량 탑승객은 모두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 강화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 새벽 6시부터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를 통과하는 차량 탑승객들의 발열 여부를 검사합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도 48호선이나 365번 지방도처럼 김포에서 강화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요. 김포시는 인천 강화행 버스의 기점을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일 밤 11시 2분쯤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발생 18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인천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정형섭 인천시 총무과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인천시에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게 되셨나요? 예, 먼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본 코로나19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27분의 환자가 지금 계시지만 지난달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해서 현재 치료와 방역 등에 있어서 절박한 상황에 놓인 대구와 경북 지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천시도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모금은 그 지난주 3월 4일부터 3일간 진행됐고요. 네. 그 사전에 그 우리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인천시 지부가 성금 모금에 대한 논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꺼이 그 뜻을 같이 해주셔서 모금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모금이었지만 직원 모두가 대구 경북을 응원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셔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모인 성금은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이번에 총 7천여만 원이 모금되었는데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대구광역시에 4천만 원, 그리고 경북에 3천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네. 이 성금은 이제 해당 지역의 그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구체적인 그 지원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나누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역이 그 넓은 경북은 아마도 최대 피해 지역인 경산시를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성금 기탁 외에도 인천시 공무원분들께서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앞장서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정부가 그 마스크 오브제 시행 등 일회용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건강 취약계층이나 의료진, 일반 시민분들이 우선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면 마스크 착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역 현장 근무자나 대면 접촉이 잦은 민원부서 공무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고요. 또한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스크 유통과 매점 매석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시민들 그리고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해온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는 물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협조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개인 예방 수칙을 좀 준수를 잘 좀 해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오브제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시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일상의 평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섭 인천시 총무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말 날씨입니다.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아침 기온이 0도로 시작하겠고 토요일 한낮 기온 8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데다가 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체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마스크와 또 따뜻한 복장을 갖추는 등 개인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상 하늘은 맑겠고 파고는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내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피로를 풀어주시고요. 마스크 착용해서 개인위생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
CCTV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